네, 원스피러시 오늘은 보잉 항공사 내부 고발자 자살에 대한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항공사죠. 보잉 내부 고발자로서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던 존 바넷, 사진 한번 보실까요? 존 바넷이 자살했다는 뉴스가 나와서 충격을 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 바넷이 생전에 절대로 자살하지 않겠다. 나는 스스로 자살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주변에 밝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야, 이거 타살 아니야? 누가 죽인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바넷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자기 차 안에서요. 그런데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이 숨진 채 행여나 자신이 숨진 채 발견된다면 당국이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가 은퇴 뒤 내부 고발자가 되면서 보잉과 소송을 벌이던 와중에 사망했다는 것 자체, 자살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넷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는 제니퍼라는 친구가 있는데 ABC 뉴스 4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넷은 죽기 얼마 전 자신이 자살했다는 어떤 보도도 믿지 말라. 이렇게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는 그가 자살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자살처럼 보이게 만든 거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바넷의 법률 대리인이던 로버트 트루키프츠하고 브라이언 노울스 역시 성명을 냈는데요. 이렇게 밝혔어요.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거라는 징후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바넷은 2017년에 32년간 근무했던 보잉에서 해고가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 찰스턴 공장에서 보잉 787 드림라이너 조립 품질 관리자로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2년 뒤인 2019년에 보잉이 비행기 제작에 비표준 부품을 사용하고 기준을 무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래서 바넷은 재직 중에도 이런 문제점들을 경영진에 계속해서 보고를 했다고 그래요. 이거 문제가 많다. 이거 이대로 나가면 안 된다. 사고 날 수 있다. 이렇게까지도 경고를 했지만 계속해서 보잉 경영진이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바넷은 또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 제작 일정이 촉박해서 조립을 서두른 나머지 부품 부재 추적 절차가 생략되고 결함 있는 부품들이 쓰였다고 했는데요. 심지어 쓰레기통에 처박힌 불량 부품을 다시 꺼내와서 장착하는 일도 있었다고 그렇게 폭로했습니다. 바넷이 보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골자를 보면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승진이 지연된 데다가 은퇴를 10년 앞당겨서 회사를 떠나도록 강요당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게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공황 장애를 겪었다는 주장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뉴욕 포스트 기사거든요. 이렇게 나오죠. Whistleblower John Barnett claimed Boeing managers spied on him before his alleged suicide. 그러니까 이렇게 스파이 행위도 했다는 겁니다. 보잉 측이 괴롭히면서. 변호팀은 이렇게 밝혔어요.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밝히는 것에 대해 상당히 기뻐했다. 이렇게 진술하는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그러면서 우리 질문에도 훌륭하게 답했다. 내가 본 증인 중 최고였다. Best witness I've ever seen. 이런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보잉 측 변호사가 바넷이 문서도 보지 않고 10년 전 사건 세부 사항과 구체적인 날짜를 낭독할 정도로 굉장히 모든 것을 다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넷이. 근데 바넷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기억을 내가 생생하게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법정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바넷이 문제 삼은 보잉 787 드림라이너를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이 기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787 드림라이너에 장착될 비상 산소 마스크 다 있잖아요. 이렇게 비행기 타면은 그 시스템을 점검해 봤더니 고장률이 25%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흔들릴 때 마스크가 탁 떨어져야 되는데 4개 중 1개는 비상 상황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바넷은 할리데이 인 호텔 주차장에서 이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지난 3월 9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리데이 인 직원은 뉴욕 포스트 인터뷰에서 바넷이 사망하기 하루 전인 3월 8일 저녁 퀘사디아를 먹고 콜라를 마시고 휴대폰으로 스크롤을 하면서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넷은 이제 3월 7일 그리고 3월 8일 이틀에 걸쳐 증언을
마쳤는데요.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바넷은 이틀째 진술을 하면서 지친 모습이었다고 그런다. 그러다가 보잉 측이 반드시 바넷이 진술을 마쳐야 된다. 그러면서 바넷 변호팀이 그에게 호텔에 하루만 더 묵자. 내일이 마지막이다. 토요일. 원래는 토요일에 이제 LA로 향하려고 그랬대요. 그래서 어머니를 만나려고 그랬는데 굉장히 심신이 지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내가 7년이나 기다렸는데 이 법정 싸움을 위해서 뭐 하루 더 있지 뭐 이렇게 그래서 하루 더 있기로 결심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3월 9일 바넷이 법정에 도착하지 않자 전화를 이제 계속했어요. 바넷 변호사들이. 그런데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호텔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직원들은 그때 바넷이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그럽니다. 자, 그래 보잉 항공기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올해 들어서 특히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고 있죠. 보잉 항공사의 가장 악명 높은 사고는 이제 2018년 10월 그리고 2019년 3월에 발생한 737 맥스 8 기종 추락 사고입니다. 두 기종에 탑승한 승객 그리고 승무원 346명 전원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였는데요. 두 사고 모두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소프트웨어인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이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도 지금 보잉 비행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기종에 상관없이 지금 사고가 계속 나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는 알래스카 항공이 운항하는 보잉 737 맥스 9 항공기가 미국 내 16,000피트 상공 비행 중 이렇게 비상문이 뜯겨 나갔습니다. 이 영상 보이시죠? 저 화면 보이시죠? 그리고 또 조사 결과 비상문에는 볼트 4개가 누락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후로도 토니 블링켄 국무장관이 탑승하려던 보잉 737 공군기에서 산소 유출이 탐지됐고 또 플로리다 마이애미 국제공항에서 이륙하던 보잉 747 화물기 엔진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상 착륙하는 사건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7일에는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일본 오사카로 향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35편 지금 보이시죠? 예, 유나이티드 항공 35편이 국제공항에서 이륙해서 날아가던 중에 랜딩 기어 타이어 저렇게 한 개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퀴는 공항 내 직원 주차장에 떨어졌고 주차되어 있던 차량 중 최소 한 대가 파손됐습니다. 사람이 없었던 게 다행이죠. 그래서 또 유출된 문서와 의회 청문에 따르면 보잉 경영진은 조종 특성 향상 시스템, 이걸 이제 MCAS라고 부른대요. MCAS가 비행기를 급강하시켜서 조종사 제어를 무시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잉은 모든 신형 비행기에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이제 에어버스 신형에 이렇게 기능이 떨어진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면서 보잉 측에서 조바심을 냈어요. 우리가 빨리 에어버스 따라잡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런 탈이 난 겁니다. 이 뉴스는 또 넷플릭스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어요. 또 최고 경영진은 첫 번째 추락 사고 이후 이 시스템 존재를 조종사, 항공사 및 규제 당국으로부터 숨기려고 했다는 그런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보잉 측은 맥스 8 기종이 안전하다고 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번째 추락 사고가 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맥스 8 기종 항공기 운항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함 있는 치명적인 항공기를 개발 및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보잉 경영진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고가 연달아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수사는 했지만 결과 당시 CEO였던 데니스 멜런버그 그리고 현재 CEO죠. 데이빗 칼훈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멜런버그는 CEO로 재직하는 동안 $8천만 이상을 벌었고 칼훈은 2022년에만 $2,250만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그래서 보잉은 이제 보잉 그러면은 꼭 이렇게 항공사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적인 군산 복합체입니다. 예, 그래서 막대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죠. 미국 정부를 위해서도. 그래서 미국 최대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구매하는 막대한 전쟁 물자 주요 공급업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 점검 과정에 문제를 제기한 직원에 대해 보복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그래요. 보잉이. 꼭 존 바넷뿐만 아니라 여러 명한테 이렇게 그런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항공청 FAA가 2020년에 안전검사관에 대한 사내 괴롭힘 사건을 이유로 보잉 측에 벌금을 때렸어요. 그때 125만 달러 벌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당시 보잉 경영진과 관리자급 직원들은 안전검사관의 검사를 방해하거나 안전조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이 글 보시면은 이제 A Boeing whistleblower says he got off a plane just before takeoff when he realized it was a 737 MAX. 이제 보잉 휘슬블로어가 이 존 바넷 말고 또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737 맥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에어버스인 거라고 생각하고 탔는데 탑승해 보니까 이거 기종이 다른데 737 맥스네. 그리고 얼른 자리를 떠나서 이렇게 그 항공사 측하고 싸워가지고 나왔대요. 이 정도로 믿기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탑승객들도 737 맥스야? 사고가 많으니까 나 이거 안 탈래.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그런다. I want to get off the plane. The passengers refusing to fly on Boeing's 737 MAX. 이렇게 CNN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아도 타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데. 다음 장면 볼게요. 예, 이것도 역시 그 보잉에서 그 고위직에 있는 분이 I'm not trying to cause a scene. I just want to get off this plane. 비행기를 타고 나서 나 여기서 내가 소란 일으키고 싶은 마음 없거든. 근데 나 여기 지금 당장 비행기에서 나오고 싶어.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예,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예, 존 바넷이 사망하기 직전, 그러니까 2024년 1월 TMZ하고 인터뷰에서 제가 방금 전에 여러분께 언급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잉 측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거는 꼭 737 맥스뿐만 아니라 여러 기종의 문제가 많다. 지금 보잉 문화 자체가 완전히 망가졌다. 그러면서 이렇게 폭로하는 이유가 회사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이건 이제 뉴욕 포스트에 보도된 내용인데 자살이냐 아니냐. 지금 존 바넷이 자살했느냐 타살이냐. 보잉 측에서 이렇게 사주해서 죽인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트위터 X 보면은 그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스티브 찬슬러라는 분이 이쪽 이제 그런 자살이냐 타살이냐 연구하는 그런 전문가인데 보통 이렇게 이제 총기로 자기가 이렇게 총을 들고 자살했다고 그랬잖아요. 존 바넷이 지금 경찰 그 보고서에 따르면. 근데 보통 이렇게 총 들고 자살하면은 75%는 이렇게 손이 총에 가 있지 않다고 그럽니다. 예. 75%. 그러니까 25% 정도만. 그래서 이거 비율만 놓고 볼 때도 이건 이상하다. 이거는 타살 의혹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흰색 노트를 이렇게 좀 놓고 자살 뭐 유서일 수도 있죠. 예. 근데 아직 그 노트 내용에 대해서는 나온 바가 아직 없습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생전 모습입니다. 존 바넷이 이렇게 그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인데요. 이렇게 여행을 즐기고 또 특히 조카들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고 굉장히 이렇게 성격이 좋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엉클을 이제 펑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재미있어서 펀 엉클이라고 그래가지고 붙여서 펑클이라고 그렇게 조카들이 불렀대요. 굉장히 이렇게 친구 그리고 그 가족, 친인척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빨리 이제 이 일을 털어내서 이 법정 싸움, 보잉사와의 법정 싸움을 빨리 털어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좀 자기 삶을 즐기고 싶었다고 그럽니다. 다음 장면 볼까요? 예, 이것도 이제 역시 그 생전 모습입니다. 페이스북에서 제가 사진 찾아가지고 올렸는데, 예.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flyers trying to avoid Boeing planes 이게 이제 오늘 나온 뉴스예요. Turning to prayer and anti-anxiety meds. 이제 보잉 탄다. 뭐 보잉 737 맥스 9이냐? 이 기종이 내가 탈 기종이 그러면은 야, 이거 사고 날까 봐 걱정돼 가지고 기도하거나 이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그래요. 예. 얼마나 겁이 나면은 여러분께서는 타실 수 있겠습니까? 저 같더라도 타기 싫을 것 같아요. 보잉 특히 737 맥스 9은 그 문짝이 날아간 비행기잖아요. 그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보잉 CEO가 보잉 CEO 아까 얘기했던 그 데이빗 캘혼이 올해를 끝으로 이제 그 CEO직에서 물러나겠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래도 올해 내내
있으려나 봐요. 그럼 연봉이 뭐 몇 천만 달러요.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2,250만 달러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 연봉까지는 다 받으려고 하는 모양새입니다. 예, 보잉사 내부 고발자 존 바넷, 그는 자살한 걸까요? 아니면 타살일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